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꼭 해야 하는 게 있죠? 맞아요. 바로 운동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할 수 있는 운동이 점점 제한된다는 건데요. 다들 달리기나 등산 같은 운동을 했다가 무릎 박살났다는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죠? 특히 체중까지 늘어난 상태에서 운동을 시작하면 무릎과 허리에 부담이 진짜 커지면서 부상 위험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나이가 들수록 몸에 부담이 적고 오래 지속할 수 있는 운동을 선택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오늘은 달리기, 등산, 자전거 같은 대표적인 운동 중에서 왜 자전거가 최고의 운동인지 알아볼게요. 그리고 비싼 자전거 절대 필요 없이 딱 가성비 지리는 자전거도 추천드릴 테니까요.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자, 여러분, 자전거는 무릎 건강에 좋을까요? 나쁠까요? 자전거 타면 무릎 박살 난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많은 분들이 무릎 안 좋으면 자전거 절대 타면 안 된다고 걱정하시는 분들 많이 봤는데요. 근데 사실은 아주 정반대예요. 자, 지금 보시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 자료를 보면 자전거 운동을 하게 되면 무릎 내부로 가는 혈액순환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연골로도 혈액 공급이 증가하게 되어서 연골의 재생에 도움을 준다고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 자전거는 무릎 연골과 관절을 보호하면서도 적절한 운동량을 제공하는 최고의 운동 중 하나로 꼽힌다고 합니다. 특히 저강도 유산소 운동인 자전거 타기는 관절염 환자나 무릎 부상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권장되는 최고의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밖에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러분, 무릎 관절이 원래 목적이 체중을 지탱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걷기나 뛰기는 무릎에 그 체중이 그대로 전달돼서 충격을 주는 반면 자전거는 체중을 안장과 페달로 분산시키고 여기에 우리 구동계가 있잖아요. 자전거 기어, 이걸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 부하의 강도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이유예요. 실제로 지금 보시는 그림에서 보듯이 계단 내리기나 달리기, 특히 이 쪼그려 앉기 있잖아요. 쪼그려 앉기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 때는 전부 좌식 생활했잖아요. 이때 이 무릎이나 허리가 안 좋았던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어요. 지금 그림에서 보듯이 걷기는 약간 무릎에 가해지는 이 하중이 1.5배, 계단 오르기는 3배, 그리고 계단 내리기는 무려 5배라고 합니다. 그리고 달리기 있잖아요. 달리기 같은 경우는 이제 7배, 그리고 가장 안 좋은 이 쪼그려 앉기 있잖아요. 쪼그려 앉기는 20배 이상 진짜 무릎에 부담이 팍팍 간다고요. 근데 자전거 같은 경우 보세요. 지금 0.5배래요. 0.5배면 거의 뭐 무릎이 젊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자전거 계속 타는 분들이 이 연령대가 막 80, 90까지 갈 수도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계속 타면 탈수록 이 관절, 이 무릎과 같은 이런 관절에 점점 이제 플러스가 되니까 계속 타주는 게 가능한 거죠. 결론적으로 무릎 건강이 걱정되거나 아프셨던 분들, 그리고 나이 들어간다면 자전거는 꼭 타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 자전거 다들 타실 줄 아시잖아요. 모르신다면 요즘 강변에 무료로 알려주는 것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부담 없이 그냥 나가서 시작할 수 있고 꾸준히 하면 관절 하나는 이팔청춘으로 지팡이 짚을 일 전혀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운동하고 나면 이 피곤함보다 그 활력 있는 그 기분 좋아지는 경험 한 번쯤 해보셨죠? 그게 도파민이라는 호르몬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운동하면 힘들어서 피곤하기 마련인데 이 호르몬이 기분을 좋아지고 활력 있게 만든다고 하는데요. 학습 과학의 이해와 적용이라는 칼럼에 따르면 일단 다른 운동들에 비해서 자전거가 이 도파민과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을 더 효과적으로 분비하는 운동이라고 밝혀졌다고 합니다. 즉 자전거가 짧은 시간에도 호르몬을 훨씬 더 많이 분비한대요.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일단 운동을 시작하잖아요. 그럼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되는데 특히 자전거는 이 일정한 페달링을 하면서 바람을 맞으며 이동하는 이 동작이 뇌에 상당히 긍정적인 자극을 준다고 합니다. 또한 이 장거리 라이딩을 한 그룹과 조깅한 그룹을 비교한 연구에서는 자전거 그룹이 더 오랜 시간 행복감을 유지했다는 그 결과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결과가 나왔던 이유가 이 리듬감 있는 페달링, 즉 일정한 리듬으로 페달을 돌리는 게 이 명상과 비슷한 효과를 주어서 이 스트레스 호르몬의 주범인 이 코르티솔을 감소시킨다고 해요. 저도 자전거 타면 좋은 게 아무 생각 안 들고 그냥 물 흐르듯 흘러가는 게 정말 좋더라고요. 분명 페달은 빠르게 돌리는데 이게 리듬감이 있어서 그런지 이 명상하는 이 기분이 확실하게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전문가의 이 소견을 보니까 이런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자연 환경 속 운동, 이 바람을 맞고 풍경을 즐길 때 뇌에서 긍정적인 감각이 자극이 증가한다고 하는데요. 다들 이런 경우 있으시죠?
경치 좋은 거 보이면 괜히 막 창문 열고 손 내밀어 보고 막 얼굴 내밀어 보고 싶은 그 경험, 이런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이 우울하거나 기분 전환이 필요할 때 이 자전거 타고 동네 한 바퀴 돌아보세요. 이 진짜 과학적으로 입증된 행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전거로 살 빼셨다는 분들 많이 보셨죠? 희한하게 내 주변에는 자전거 타는 사람들 뭐 그닥이긴 하지만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 자전거 타잖아요? 그럼 살 무조건 빠집니다. 심지어 다른 운동들에 비해서 제가 경험했을 때는 진짜 쉽게 뺄 수 있어요. 근데 솔직히 제가 이렇게 아무리 떠들어도 뭐 하겠어요. 제가 그래서 의심병 많은 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연구 결과들을 찾아봤어요. 그 중에서 좀 재밌었던 게, 미국 스포츠 과학 연구소 2021년도 자료에 따르면 자전거 타기는 지방연소에 효과적인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이 존투 운동은 체지방 감량에 최적이라고 발표했대요. 여기서 말하는 이 존투는 그냥 저강도로 자전거를 타는 걸 말하는데요. 저는 솔직히 이 부분에서 좀 약간 의아했어요. 솔직히 저는 그냥 미친 개처럼 타야지 진짜 살이 쭉쭉 빠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전혀 아니고, 그냥 좀 강도를 낮춰서 일정하게 좀 긴 시간 타는 게 오히려 체지방 연소에 더 좋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가, 이 자전거는 낮은 강도로 오래 지속할수록 지방 연소가 극대화하는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또한 근육량을 유지하면서도 체지방을 효과적으로 감량할 수 있으니 나이 들수록 더욱 추천되는 이유도 바로 그런 것 때문이에요. 나이 들수록 지방은 빼고 근력은 키워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자전거가 딱 그런 운동이에요. 그리고 미친 듯이 힘들게 타는 것보다 체지방 연소에는 저강도로 길게 타주는 게 좋다고 하니 난이도도 더 많이 낮잖아요. 결론적으로 체중 조절 원한다? 그럼 자전거를 타는 게 무조건 답이에요. 만약에 체지방만 빼고 싶다, 그럼 지금 바로 자전거 타시면 돼요. 그리고 나이 들수록 우리가 지켜야 할 신체 부위가 또 있죠. 바로 허리인데요. 허리 건강에 솔직히 이 코어 근육이 중요한 거 다들 아시죠? 자전거는 특히 로드 자전거를 탈 때 코어 강화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해요. 응? 로드 자전거 근데 그거 허리에 더 안 좋은 거 아니야? 라고 반대로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 많은데요. 자전거 중에서도 복부와 허리 근육을 균형 있게 발달시키는데 효과적인 건 로드 자전거라고 말하는데요. 그 이유가, 다른 자전거들의 경우는 체중을 온전히 안장에만 지탱해야 해요. 근데 반면 이 로드 자전거는 일정한 페달링과 에어로드한 포지션을 잡기 위해서는 이 중심이 안장이 아니라 이 코어 근육이 돼야 해서 자연스럽게 코어에 긴장감을 요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보면 로드 자전거 타시는 분들 중에 저녁 야식만 안 먹어도 뱃살 쏙쏙 빠진다는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죠. 결론적으로 보면 이 허리랑 뱃살을 중점적으로 빼는 데는 로드 자전거만한 게 없다는 결과가 바로 나옵니다. 허리 건강 걱정되시잖아요? 그럼 바로 자전거가 답입니다. 이걸 제가 증명할 수 있는 게, 사실 저 같은 경우는 하고잡이 스타일이라서 이 운동 저 운동 다 해보는 스타일이라 남들 좋다는 운동을 거의 다 해봤거든요. 와, 근데 이 자전거는 타다 보니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점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오랜 시간 앉아서 생활하다 보니까 허리가 자주 아프고 뻐근할 때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때 친구가 로드 자전거를 추천해줘서 타기 시작했거든요. 사실 시작하기 전에 조금 로드 자전거가 뭔가 허리에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상당히 좀 꺼려졌어요. 왜? 다른 자전거들보다 로드 자전거가 좀 더 숙여야 하고 그 다음 허리에 부담이 더 가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조금은 부담되는데 친구가 그럴수록 로드 타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최대한 덜 부담되게 안장은 좀 낮추고 그 다음에 스템은 최대한 높여서 탔어요. 물론 이 온스펙 안에서 너무 낮추면 또 무릎에 부담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무릎에 부담이 안 가게끔 이제 안장은 좀 낮추고 이렇게 좀 최대한 편하게 좀 탔거든요. 그러다가 조금씩 자세가 편해지면 조금 더 에어로한 자세로 맞춰 나갔는데, 근데 신기하게 자전거만 탔는데 이 코어 부분이 엄청 단단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 허리 없던 올록볼록한 그 기립근 맞나? 하여튼 그 라인도 탁 생기고 그 부분이 만들어지니까 이후부터는 허리 힘 하나는 부심이 생겼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자전거가 무릎 부담 없고 그 다음 도파민 팍팍 나오고 살도 쭉쭉 빠지고 그 다음 코어까지 단련되는 자전거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취미에서 특기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적극 추천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야, 자전거는 솔직히 비싸지 않냐? 라고 물으시는데, 솔직히 제가 진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자전거 진짜 비싸요. 근데 문제가 비싼 게 많을 뿐이지 사실 100만 원대 이하로도 그 가성비 좋은 로드 자전거도
자전거도 많고 이런 가성비 자전거 잘만 고르잖아요. 그럼 내가 좀 잘 타다가 중고로 되팔기도 쉬워서 부담이 상당히 적어요. 참고로 제가 지인들에게 추천드리는 그 모델은 고정 댓글에 제가 달아놨으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좀 즐겁고 유익한 그리고 진짜 건강한 운동 찾으시는 분들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런 자전거 장점들 한번 상상해 보시고요. 꼭 한번 자전거에 입문해 보시길 제가 진지하게 추천드려요. 제가 장담하는데 절대 후회보다 행복함이 훨씬 많이 느껴지실 거예요. 오늘은 이제 막 자전거를 시작하시는 분들 또는 자전거 건강에 대한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요즘 특히 자전거 타면 뭐가 좋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영상들을 만들어 봤는데요. 여러분들도 궁금하시거나 필요한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제 채널이 아주 작다 보니까 구독을 하지 않으시면 이런 소통의 공간을 찾기가 어려울 수도 있으시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하고 공감 가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